이번 시간에는 클럭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클럭은 컴퓨터의 심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명령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데 충돌 없이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잘 버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충돌 없이 컴퓨터를 자동으로 만드는 데는 클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클럭은 클럭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클럭 신호라는 거는 0이랑 1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말해요. 요 솟아있는 이 부분은 1이고 이건 0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됐을 때 이게 한 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주기가 끝나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바로 클럭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로지심이나 이런 데는 클럭이 있어요. 그리고 클럭은 디지털 회로가 아니고 디지털 회로를 만들 수 없는 그 만들어주는 생성기가 이미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원본 클럭이 이미 있다고 할 때요. 그걸 클럭 CLK 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원본 클럭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출력을 보내고 입력을 받을 때 필요한 동기화 신호인 출력 제어 클럭 그리고 입력 제어 클럭 두 개가 필요해요. 각각 CLK2, CLKS라 표시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자, 원본 클럭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출력 제어 클럭은 자, 1인 상태가 길죠. 이게 1인 상태에서 출력이 어떤 레지스터나 어떤 램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장치로부터 보내지는 거예요. 버스로. 그 구간 사이에서 자, 입력은 어떤 출력 데이터가 버스에 흐르고 있는 상태 내에서 어떤 부분적인 순간에만 하죠. 그래서 입력 제어 클럭은 항상 CLK2가 1인 상태 중에 어떤 안전한 구간에서 거기서만 CLKS 입력 제어 클럭 신호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 제어 클럭 신호가 먼저 0으로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버스에 있는 데이터도 그 다음에 꺼지게 되죠. 그래서 순서는 출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출력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출력을 입력 받고요. 그 다음 입력 받은 다음에 입력이 다 받은 다음엔 꺼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이 꺼지는 자, 이런 자동 동기화 신호가 클럭으로 주어져야지만 우리 제어 장치 이를 자동으로 구현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두 개 CLK2, CLKS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새로운 클럭이 필요해요. 새로운 클럭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CLK랑 그 반전된 CLK를 반전된 CLK 바가 필요해요. 그거는 두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LK 로 원본 클럭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원본 클럭의 주기 2배예요. 그래서 원본 클럭 CLK 로에서 클럭은 이렇게 주기가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클럭의 속도는 2배로 느려지는 거죠. 절반이 되는 거고 반전 클럭은 그냥 클럭 CLK를 그냥 뒤집은 거예요. 1은 0으로 0은 1로 자, 그렇게 CLK랑 CLK 바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자, 먼저 출력 제어 클럭인 CLK2를 만들려면 원본 클럭 CLK 로와 반전 클럭 CLK 바가 필요한데요. 일단 두 가지를 보면 자, 이 형태를 만들려면 10, 10, 10 얘는 0이죠. 오타입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반전 클럭은 11, 00, 11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을 어떤 논리 연산으로 해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걸 잘 보면요. 얘가 1이 될 때는 언제만 1이 되냐면 둘 다 1이 아닐 때만 둘 다 1일 때는 얘는 0이 되고요. 둘 다 1일 때는 0이 됩니다. 둘 다 1이 아니면 다
얘네들을 조합했을 때 111이 돼요. 자, 얘가 입력이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이 논리 조합은, 논리 연산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바로 낸드에 해당됩니다. 두 A, B의 입력이 둘 다 1만 아니면 다 결과는 1이 나오고 아닐 경우에는 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출력 제어 클럭 2는 CLK로와 반전 CLK를 낸드로 묶었을 경우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 제어 클럭인 CLKS는 원본 클럭과 원본 클럭을 이용해서 만든 주기 2배의 CLK를 어떤 논리 연산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보면요. 원본 클럭 CLK로와 클럭 CLK가 둘 다 1인 경우에만 1로 솟아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0이 되도록 해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입력 제어 클럭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바로 A, B의 입력이 1일 때만 1이 되는 AND 게이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한쪽 입력은 CLK로, 한쪽 입력은 CLK. 그래서 나오는 출력은 CLKS가 됩니다. 그럼 이제 클럭을 한번 만들어 보죠. CLKS와 CLKE 출력 입력 제어 클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와이어링의 섹션 가면은 와이어링 섹션에 가면 여기에 클럭이 있어요. 원본 클럭 여기 있습니다. 자, 얘의 이름은 CLK 로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CLK와 CLK 반전 CLK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만들려면 물론 여기에 페이스 오프셋과 하이 듀레이션, 로우 듀레이션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로지심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가지고 그냥 주기 2배짜리 클럭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CLK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하이 듀레이션은 2로 넣고 로우 듀레이션은 2로 하면은 그냥 주기 2배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걸 하드웨어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드웨어에서도 구현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트릭을 부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CLK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제가 메모리 세션에 가면요, JK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가져와 가지고요, JK 플립플롭은 JK를 입력을 받아서 JK 값에 따라서 이 Q값, 이거 간단한 메모리거든요. JK 플립플롭은 이 Q값을 바꿔줘요. 근데 입력 신호의 중에 하나는 얘는 여기 클럭 입력으로 나타납니다. 클럭 입력 쪽에다가 클럭 로우를 입력해 놓고요. JK를 두 가지 값을 이렇게, 얘를요, 그냥 상수 1로 만들어 버리면요, 전에 여기 들어온 값이 클럭 값이 0이었으면 Q는 1로 바뀌고요, 얘는 1이었으면은 얘는 0으로 바뀝니다. 계속, 그게 아니라 그 전에 Q 값이 0이었으면 그 다음 Q 값은 1이 되고, 그 다음 Q 값이, 그 전 Q 값이 0이었으면 그 다음 Q 값은 1이 돼요. 0, 1, 0에 계속 바뀌어요. 그걸 토글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 토글을 하기 위해서 JK를 다 1로 바꿔줍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JK 플립플롭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주기가 클럭 로우가 0이었으면 주기가 길어져요. 이 Q 값이 얘가 0, 1틱씩 바뀌었으면 얘는 2틱마다 주기가 2배로 바뀝니다. JK 플립플롭 한 번 더 연결해주면 주기가 4배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를 늘려줄 때 JK 플립플롭이라는 하드웨어를 그냥 장착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이거 존재하니까요. 이런 메모리가,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거는 Q바예요. 그래서 Q의 반대된 값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요 Q 값이 이게 클럭이에요. 그래서 얘를 쭉 CLK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CLK라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레이블을 CLK. 오케이. 진짜로 두 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 프리퀀시를 한 1초에 한 번 정도 클럭이 튀기는 1Hz로 설정해 준 다음에, 물론 더 빠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크로노그램을, 오토틱을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0과 1로 바뀌거든요. 그때 크로노그램이라는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JK 플립플롭이랑 CLK는 같은 신호죠. 입력과 출력이 같으니까 여기에 입력, 요 Q를 나타내는 거고, CLK는 출력이죠. 동일하죠. 주기가 2배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CLK 로에 비해서 새로 나온 CLK나 JK 플립플롭은 주기가 2배입니다. 1도 2배, 0의 상태도 2배. 자, 이 상태가 이제 완비가 됐으면 일단 닫고요. 멈춰줄게요. 도틱을 끄고, 그 다음에 먼저 CLK2 출력 제어 클럭을 만들겠습니다. 출력 제어 클럭은 자, CLK 로와 Q, CLK 두 개를 어떻게 했냐면 낸드 게이트로 연결했죠. 그죠? 그런데 그냥 낸드 게이트로 연결한 게 아니라, 자, 먼저 CLK 로를 여기다 입력하고요. 얘는 뭐로 입력했냐면요, 이거를 줄여볼게요. CLK의 반전 클럭, CLK의 바를 했죠. 자, 이게 바로 CLK의 바예요. Q 바가 바로 CLK의 바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넣어주고요. 얘를 CLK 복사를 하겠습니다. CLK 바라고 해주면 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CLKS 입력 제어를 위한 클럭 신호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 이건 엔드 게이트로 연결했죠. 조금 위로 당기겠습니다. 엔드 게이트 네로우, 엔드 게이트가 아니라 CLK 로우 그대로 입력해주고 한쪽으로 보내주고요. 한쪽은 그냥 Q 값을, 그냥 클럭을 한쪽으로 입력으로 보내줘서 얘를 CLK S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틱을 이네이블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크로노그램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컨티뉴어스 리얼타임 모드로 바꿔주면, S 값이 아직 표시 안 되죠. 이럴 때는 일단 옵션에 가서 약간 조금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딜리트 CLK 옵션 컨티뉴어스 모드. 자, 바꿔주니까 얘는 굳이 똑같은 거니까 지울게요. 보면 어떻습니까? 좀 확대해서 보죠. 자, 스톱 하겠습니다. 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얘를 잠깐 중지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클럭 로우가 1이 되었을 때 클럭은 2배고요. 그리고 CLK2는 3배가 되고요. CLKS는 이 상태의 중간에서 이렇게 잠깐 튀겼다가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클럭을 우리가 입력 제어 클럭, 출력 제어 클럭을 완성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가서 이제 오토틱을 이제 끄겠습니다. 오토틱을 클럭의 프리퀀시를 올리면
연산의 속도가 빨라지죠. 얘를 1초에 256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면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클럭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죠. 얘를 스톱 딱 해버리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클럭이 튀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이 클럭의 속도는 나중에 컴퓨터를 자동화 시킨 다음에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실험할 때는 1Hz면 1초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요, 얘를 CLK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요, 메인에 있는 애를 전체를 잘라내서 여기에 갖다 붙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Edit Circuit Appearance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를 쭉 늘려줄게요. 그래서 CLK 이 부분이랑 굳이 여기 똑딱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좀 작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깔을 좀 넣어줄게요. 색깔은 뭐로 넣어줄까요? 한 푸르스름한 색깔로 한번 넣어줄게요. 푸르스름한 색깔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CLK는 여기다가 좀 크기를 16으로 바꿔서 볼드. 자, 이렇게 클럭을 완성했습니다.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이 클럭을 지금 만든 거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CLK 넣고 CLKS 넣고 해서 얘를 오토 프로파게이트 넣고 하면은 1초에 이렇게 튀겨주죠. 이렇게 빠르게 바꿔주면 32Hz 정도 하면 이렇게 빠르게 바꾸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요걸 만든 클럭 CLK, CLK2 신호, CLKS 신호 통해서 제어 장치를 만드는 데 이용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